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선생님을 모시고 심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대학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로 근무 중이신 분이고요. 제가 신뢰하는 심전도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는 되게 겁니다. 어색한데. 네, 저는 권 선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학생들 실습 왔을 때 심전도를 엄청 강의에 대한 그 요구가 많은데 학생들이 대부분 심전도 갖고 진단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10년 넘게 한 저도 진단을 못 하는데 심전도 갖고 진단하려니까 힘든 거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심전도 진단이 아니고 심전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석하면서 이 환자는 어떤 정보랑 어떤 진단에 가까울 거다 이런 방법적인 거를 설명드리려고 우선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전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김 선생님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심전도라는 걸 딱 보고, 무슨 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심전도를 보면은 뭐 어떤 소견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LVH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MI가 있다. 이런 걸 진단을 딱 내리길 원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견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히 이걸 읽어가지고, 뭐 딱 병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 환자분의 어떤 그 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클루들, 단서들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와, 유튜브는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또 제목에 보면은 와이드 QRS 타키 아리드미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또 주제로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학생들의 의대생들의 가장 큰 심전도가 문제가 뭐냐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VT, VF고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디피브레이션을 쳐야 된다는 그런 거의 소스, 족보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VT, VF인 경우는 1%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 아, 번들 브랜치나 다른 에버런시가 편향이라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좀 선입견을 지우기 위해서 타이틀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이드 QRS라고 하면은 저도 뭐 그렇지만은 일단 QRS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P, QRS, S, 뭐 T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요 QRS 이게 이제 와이드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일단 넓으면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겁이 납니다. 딱 보면은 원래 심전도는 QRS가 이렇게 얍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넓다. 어떤 형태로든 넓다.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이 돼서 일단 블랙아웃, 일단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고 꼭 이게 아주 응급한 뭐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걸 좀 오늘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전도가 일단 바로 심전도가 튀어나왔는데 이거 어떤 심전도입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요즘은 뭐 와치도 있고 웨어러블도 있어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한 줄짜리 이렇게 삑삑 지나가는 그 싱글 채널을 보는데 모든 대학 교수나 아니면 학회를 가면 이 11리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리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2가지의 위치가 있는 11리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1, 1, 2, 3, AVR, AVL, AVF, V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게 12개인데 이 12개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쵸. 그게 다 벡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묶어서 이 10년도가 왜 굳이 11리드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또 뒤에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멀 사이너스 리듬 그냥 정상입니까? 제가 오늘도 그 얘기 때문에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아, 리듬 하면 또 어려워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 대한 이유를 좀 아셔야 네,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심전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여기 또 이제 숨겨진 비밀이 또 있는지. 근데 오늘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뭐 엄청 100장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뭐 한 번에 쭉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이렇습니다. 이스케미아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듣는 강의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인터럽션을 하면서 이 김 선생님의 여러 그 경험 그리고 지식을 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장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여기 이제 앞에 요 심전도를 이렇게 좀 해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 저는 이렇게 5가지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여기부터는 레이트입니다.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심전도가 빠른지 느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빨리 뛰느냐, 느리게 뛰느냐, 몇 회로 뛰느냐, 이게 이제 일단 첫 그죠. 번째로 봐야 될 근데 거라는 거기서 뜻이죠.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정상값은 분당 60에서 100. 60이라고 한다면 1초 한 번 뛰는 거고, 그리고 120이면 1.5 뭐 내외고, 이게 최소한 100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느릴 때는 뭐 서맥, 느린 맥이라고 그러고 100 이상일 때는 빠른 맥, 예, 빈맥. 빈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1분에 100회. 이게 넘어가면은 일단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죠. 또는 빠른 60회가 넘지 넘지 않으면 않는다. 그럼 뭔가 또 좀 경각심을 일단 맥을 기준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크게 좀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예. 이 가끔 맥이 너무 느리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불규칙하다고 뭐 제가 뭐 한의원을 비방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맥박이라는 거는 펄스라고 그래서 느껴지는 그 주관적인 건데, 실제 손으로 짚는 맥박이랑 심전도의 심박수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실제 맥박,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맥박을 하는데, 여기 이제 했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에서 이제 맥을 만지면 여기서 한 번 뛰고 한 번 뛰고 한 번 뛰고 한 번 뛰고, 요게 이제 꼭 이렇게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쵸. 그 맥박이 심박수랑 똑같다는 라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는 맥박이 일정하고 그 크기가 같아야지만 실제로 심박수랑 같은 건데, 뭐 부정맥 예를 들어서 뭐 PVC라 해서 심실 조기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실제로 맥박은 60회인데 이게 2단맥이어서 그 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실제 맥박 치면 30이 안 잡힐 나옵니다. 수가 안 있겠군요. 잡힙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게 불규칙한 건데 이거를 보고 나서 맥이 느리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중요한 거는 실제 맥박이랑 그러니까 손으로 느껴지는 맥박이랑 심박수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정확하게 심장 그 리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맥박을 짚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이 심전도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심전도 네, 강의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리듬인데, 예. 이 리듬 할 때가 여기 보시면 기계 판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기계 판독을 99% 믿습니다. 대신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리듬 있잖아요. 요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심전도의 알고리즘의 기계 판독인데 이게 한 5% 정도의 오류가 있습니다. 5% 정도는 네, 좀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리즘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의사의 몫일 텐데, 그럼 리듬은 뭐 사이너스 리듬, AP, 블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세요. 저희가 리듬을 얘기할 때 심전도에서 항상 교수님들이 심전도는 진짜 V1의 PA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 심전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선 리듬이라는 거는 이런 약간 수학적으로 기본 전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너스 리듬이라는 게 저희 보면 이제 심전대 P, QRS, T가 있는데, 뭐 T웨이브나 R웨이브는 둘 다 벤트리클 리듬이기 때문에 그냥 R웨이브를 봤을 때 두 개를 갖다고 봤을 때 P웨이브, R웨이브가 1대1이면 사이너스 리듬인 거예요. 그리고 P와 R일 때 P가 R보다 많네? 그러면은 에이트림이 많은 AP반이나 블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아까도 VT, VF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P보다 R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R이 많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P가 있을 때 저희가 뭐 약간 아카데믹하게 퓨전, 뭐 캡처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리듬이라는 게 이런 P와 R의 상관관계, 우리 어릴 때 함수 배울 때처럼 1대1 함수, 다대1 함수, 뭐 1대 다함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 선입견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first degree 에비 블럭이라고 많이 배우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용어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first degree 에비 블럭은 똑같이 P랑 R이 1대1인데 PR만 늘어졌을 때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심전도의 정의상으로 하면 first degree 에비 블럭은 블럭보다는 AB 딜레이란 말이 더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럭을 설명하기 위해서 first degree AB 블럭 뭐 하나씩 빠지는 second degree 그리고 완전히 빠지는 뭐 third degree 그리고 그거보다 좀 다른 성질의 하이 그레이드 AB 블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을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리듬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항상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얘기를 지금 이해를 하신다면, 그건 이미 지금 심전도를 꽤 공부를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도 이걸 해설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지금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정말로 차근차근 아예 그냥 기억 니은부터 심전도의 모든 거를 그냥 다 해설하는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에서 참조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심전도에 그 P웨이브가 있습니다. 이 P웨이브는 결국은 그 ATR 그 심방의 어떤 그 전기 신호를 나타내는 거고, R 웨이브는 심실의 그 탈분극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그거의 어떤 전기 신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 주자. 근데 그걸 이제 개수를 세 가지고 그 개수가 같을 때 그건 사이누스 리듬 이렇게 좀 거의 뭐 정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개수가 뭔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 개수가 P가 많으냐, R이 많으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심장의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누스 노드. 그렇죠. SA. 네. 그렇죠. 예, SA 노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리듬. 요거를 이제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이누스 노드에서 나오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에이트리움의 조금 다른 포인트, 그러니까 익토픽 포인트, 여기에서 그렇죠. 나오는 익토픽 에이트리얼 리듬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그냥 P웨이브와 R웨이브가 똑같지 않습니까? 개수가?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선 기본 전제가 이렇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에토픽일 때는요, 이 P 모양이 다 일반적인 노멀한 엑시스와 방향과 그 다음에 벡터에서 이제 뭐 네가티브 포지티브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예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리듬이라고 하면 학생 때부터 뭐 사이너스, 블럭, AP를 이미지로 외워서 그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리듬이라는 게, 사이너스 리듬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너스 로드에서 시작돼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어떤 블럭이나 어떤 차단이나 아니면 다른 이상이 없으면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1대1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에토픽이 있으면 그때는 1대1인데도 불구하고 P의 모양이 다르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일단은 이 P웨이브와 R웨이브의 그 개수를 세서 이게 어떤 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큰 틀의 어떤 우리가 심전도의 리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요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강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그 심장 박동의 횟수 1분 동안 몇 번 뛰느냐, 그 리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김 선생입니다. 교수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리듬이 이제 이미지로 보통 이 심전도를 보면 이걸 마치 그냥 하나의 사진 같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뭐 어떻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류의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심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또 우리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엑시스, 네 번째는 이제 정말로 QRS를 좀 보는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스케믹 체인지. 이건 이제 그 심근 허혈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한번 그 다음에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적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진행이라든지 어떤 강의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우리 저희와 함께 심전도 해서 좀 더 심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없을까요? 이게 쇼트라서 15분 단위군요. 예, 왜냐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조금 안 볼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뭐 또 요 정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끊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에피소드 2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